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6월 5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담양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의 입장료 징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입장료를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담양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의 해법을 찾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지만 전라남도는 참석하지 않았고 광주시와 국방부의 해법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멈춰섰습니다. 노조원들은 소형 크레인을 퇴출시키라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담양의 명소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의 입장료 징수를 놓고 탐방객과 담양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법원이 입장료를 낮추라고 권고했지만 담양군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정 다툼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총 길이 2km의 메타세콰이어 길. 아름드리 나무가 빽빽이 들어찬 길은 땡볕을 피하려는 탐방객들의 훌륭한 쉼터가 되어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로수길로 선정되기도 했던 이 길은 담양을 대표하는 명소로 사랑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담양군이 가로수길 입장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탐방객들의 불만을 사왔습니다. 이곳 메타세콰이어 길에 들어가려면 입장료 2,000원을 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탐방객들은 가로수길 이용에 돈을 받는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걷는 길에 입장료 받는 데가 있나요?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입장료 내고 탐방객 김재명 씨입니다. 그냥 차로 한 바퀴 돌아보고 그냥 가고 말 것 같아요. 한 탐방객은 지난해 4월 담양군의 메타세콰이어 길 입장료 징수에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자신이 낸 돈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입장료 징수에 법률상 문제는 없지만 탐방객들의 의견을 존중해 입장료를 1,000원으로 낮추도록 권고했습니다. 호남기후체험관 등 주변 체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탐방객 의사와 상관없이 같은 입장료를 받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하지만 담양군은 법원 권고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징수에 문제가 없는 만큼 입장료를 얼마로 할지는 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겁니다. 또 한 해 9억 원에 이르는 가로수길과 체험시설 등의 운영비를 감당하려면 2,000원 걷는 게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최영식 담양군수입니다. 2,000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합리적으로 인상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담양군이 법원 권고에 이의를 제기하면 이달 중순 정식 재판이 진행됩니다. 한 해 40여만 명 관광객이 찾는 메타세콰이어 길. 통행료를 놓고 30년 넘게 갈등을 벌였던 지리산 천은사의 전철을 밟게 되는 건 아닌지 담양군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해법을 찾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조정자 역할을 해줘야 할 전라남도는 참석하지 않았고 국방부와 광주시가 내놓은 해법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군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 부지 선정 절차는 7단계로 진행됩니다. 지자체장 협의를 거쳐서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뒤 이전 후보지를 압축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해 이전 부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광주시는 군사작전과 공항 입지 등을 기준으로 타당성 검토가 이미 마무리돼 있는 만큼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를 하루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전 후보지가 광주 되지 않은 군공항 이전 추진단 허익배 본부장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주민 반발이 거세다 보니 주민 설명의 일정조차 답지 못하고 있다며 섣불리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경우 수원 군공항처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도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별법의 취지에 맞춰서 한현수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장입니다. 주민과 하지 않고는 사업을 나갈 수 없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광주시가 제각각의 해법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서 이렇다 할 입장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전라남도 관계자입니다. 때문에 그 상황에서 상당히 도입장에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 차원에서 광주공항 국내선 기능이 2021년까지 무한으로 통합될 예정인 가운데 군공항 이전 해법 찾기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건설 현장에서 타워 크레인이 멈춰섰습니다. 노조원들은 소형 무인 크레인을 퇴출시키라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할 건축 현장의 타워 크레인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크레인마다 소형 타워 크레인의 운행 중단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아찔한 높이의 타워 크레인 위에서는 고공 농성이 진행됩니다. 타워 크레인이 멈춰선 건축 현장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만 48개 사업장. 100세대의 타워 크레인마다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노조원들은 소형 무인 타워 크레인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3톤 미만의 소형 무인 타워 크레인이 2012년부터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지난 4년 동안 30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값싼 중국산이 대거 도입되면서 불법 개조가 성행하고 있지만 안전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비하고 설계 도서하고 매치가 안 됩니다. 그거를 국토부에서 검증을 하고 안전성을 인정하고 그 등록 장비로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하지만 국토부는 노조가 내세운 사용 금지는 무인 타워 크레인 조종사들의 일자리를 뺏는 문제여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소형 크레인에서 사고가 더 많다는 노조의 주장도 근거는 없지만 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파업의 연구는 폐지를 얘기를 하셨지만 좀 더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그분하고도 이제 비공식적으로 노조하고도 이제 대화를 하고 있고. 건축 현장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소형 무인 타워 크레인. 퇴출을 요구하는 노조와 안전관리 대책만 내놓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는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는 광주 경영자 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10,000원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 약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위기를 가져왔다는 것은 중소상공인과 노동자를 이간질하는 가짜뉴스라며 수백조 원의 유보금을 쌓아둔 재벌이 최저임금 인상 비용을 책임지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가 신규 아파트 분양사무소와 불법 거래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아파트 분양이 활발해지면서 외부 작전 세력이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다운 계약 등을 활용해 분양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에 문을 연 화정동 현대 아이파크 분양사무소와 인근 공인중개사를 중심으로 매일 불법 거래 행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 소비자 물가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광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4.75로 전달보다 0.3%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6.3%, 돼지고기는 4.1%, 양파는 15.6%가 올라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 감자와 토마토, 오이 등 농산물은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광주 MBC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광주지방 현재 기온 21도입니다. 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두식입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2019년 여름방학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MBC 자녀안심 글로벌 캠프. 우리 아이들의 영어 자신감과 꿈을 찾아주는 재미있는 영어 캠프. 해외 8개국에서 진행되는 14가지 다양한 글로벌 프로그램. 신청 및 문의는 1644-2676번입니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원자료 출력 급증 사고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과 함께 사고 이후 신속한 대처 시스템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는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 태만은 물론이고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던 광주시와 한빛원전 간의 한 라인, 다시 말해서 신속한 소통에 대해서도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련 문제를 제기한 광주광역시 의회 김용지 무원 연결해서 이번 사태의 문제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로 온 나라가 걱정 속에 잠겨 있을 때 구조 골든타임은 3분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국민을 분노하게 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또 기자들을 향해서 걸레질 발언을 한 한선교 의원을 비롯해서 요즘 정치인들의 이런 막말이 크고 작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정치인들의 막말이 넘쳐나는 사회, 이 개인의 역량을 이야기하지만 또 일부는 의도된 막말이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좀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야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 씨 만나봅니다. 여름이 되면 상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우리 사회의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어컨을 비롯한 냉방기기 사용은 이제 필수가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됩니다. 정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최근에 내놓았는데요. 협의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이달 중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누진제 개편안의 실효성 한번 점검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과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우와, 통돼지 바비큐! 역시 우리 사장님이 최고! 즐거운 야유회 체육대회, 최고의 맛으로 즐거움을 더하다.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알뜰한 가격 통돼지 바비큐 출장 서비스 쿠바하우스. 062-351-7711.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제1풍경체. 이제 광주 북구의 풍경을 바꿉니다. 새로운 중심에서 만나는 1556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제1풍경체 센트럴파크. 광주의 변화는 풍경체로부터. 6월 오픈 예정. 1899-2195 제1건설. 상무와 수완이 가까운 프리미엄의 중심,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가 옵니다.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원스톱 중심 생활을 누리는 명품 중대형 무진로 지나리체 리버뷰. 6월 오픈 예정. 062-223-0002 진화건설.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브리지 커뮤니티, 닥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출근길 지나면서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무대로 살펴보면 서창 IC에서 공항역 방향으로 지나는데 11분 소요되고요. 운천역에서 상무지구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밀려 지납니다. 대남대로 농성교차로에서 건강관리협회 사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요. 동명 새마을금고에서 조선대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석곡동 주민센터에서 광주 화물터미널 방향으로 지나는데 13분 소요되고요. 이어지는 주변 도로도 밀렸다 풀렸다 반복됩니다. 백운교차로 각 방향으로 교통량 많아 서행 흐름 보이고요. 주월교차로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는 정체 흐름 보입니다. 출근길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은 22도, 습도는 73%입니다. 지금까지 교통정보의 신혜빈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2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발생한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 당시에 광주시가 제대로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한빛원전 간의 이 한 라인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문제를 지적한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지 의원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집 시 의원입니다. 네, 5월 10일 발생한 이 열출력 급증 사고, 왜 발생했는지 간단히 먼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달 5월 10일 이제 오전 10시경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1호기가 이제 재가동 시험 중에 갑자기 가동이 중지가 됐거든요. 네. 이제 당시에는 이제 왜 그 가동이 중지됐는지 이제 그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20일경에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통해 그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저희들이 상당히 좀 충격적이고 놀라웠는데요. 네. 우선 이제 무자격자가 원자로 재허봉을 운전했다는 사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무자가 같은 그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거기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시험 가동 중인 원자로의 열 출력이 순식간에 굉장히 급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이제 원자로를 정지해야 되는데 정지하지 않고 12시간이나 더 가동했던 사실, 이런 것들이 어떤 원자력 안전법 위반이나 네. 어떤 운영 기술 지침 위반 사항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어떤 관계자들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불감증의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될 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열이 그 폭발적으로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이 원전 운영 기술 지침서를 보면은 이 원전을 이렇게 가동을 할 때에 이렇게 보통 시간당 3%씩 출력을 올리도록 되어 있고요. 네. 그 출력 제한치를 5%를 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경우는 제한치 5%의 3.6배 수준인 18%로 이렇게 급상승한 상태가 12시간 정도 지속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했고, 물론 이제 한빛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안전장치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번 경우처럼 급격하게 늘어난 열 출력을 제어하지 못할 경우에 네. 그 대표적인 사고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원자로가 폭발할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어떤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그 정보를 광주시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 그게 이 한빛원전과 광주시 사이에 설치 운영 중인 하이라인이 가동되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그건 어떤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 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한라인은 한빛원전 비상대책실하고요. 네. 그다음에 광주시 재난안전 상황실 간에 이렇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전 사고가 그 방사선 비상 등급에 따라 분류 기준이 있는데요. 네. 이제 위험도가 높은 순서대로 적색 비상, 청색 비상, 백색 비상, 그리고 이제 비상은 아닌데 단순 고장,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광주시하고 한빛원전 간에 이렇게 한 라인이 설치돼 있어서 이 비상 기준 중에서 청색 비상 단계가 되면 이 한 라인이 가동되도록 그렇게 서로 간에 약속이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이제 사고 같은 경우는 한빛원전 측에서는 단순 고장이다. 그래서 청색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을 안 했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광주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한라인 가동 상황을 네. 청색 비상이 아니라 단순 가동 시부터서 바로 이렇게 가동할 수 있도록, 단순 고장 시부터서 가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네. 그 지금 광주와 이 원전이 있는 영광 그 홍농 지역의 거리를 봤을 때 뭐 거의 40km가 채 안 되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35km 거리입니다. 네, 그렇게 짧은 거리에 있는 지금 원전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어떤 상황들이 광주시로 체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광주 시민들의 대피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빛원전 측에서는 네. 이제 우리 광주시가
이게 방사능 방제 계획상 그 원전 반경 30km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 네. 그 30km를 넘어서 3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비상계획 구역 밖에 있다. 그래서 정보 공유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탑라인 구축 자체가 실효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탑라인이 구축된 이후로 한 번도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것을 그 청색 비상이 아닌 단순 고장 붙어서 가동하도록 하자.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신 것처럼 이 30km가 기준이라고는 하지만 35km, 5km 딱 벗어나 있는 곳에 140만의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대도시가 있는데 그런 그렇죠.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다. 광주시는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광주시 입장에서는 한빛 원전하고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상위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원전 사고는 다른 사고와 달리 사고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사고의 규모나 형태, 정도에 따라서 광주시가 얼마든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그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광주는 절대 원전 사고의 안전 지역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번 이제 만약의 경우입니다. 이게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고 방사능이 유출이 되었을 때 그 원전 인근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나 또는 대피를 하기 위해서는 이 광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초속 한 2 내지 3m 정도의 풍속이 한 6시간에서 7시간이면은 한빛 원전에서 광주까지 방사능이 도달하는 거리라 그래요. 네네. 그런다면은 광주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광주도 그 위험 반경 안에 들어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km에서 5km가 더 지금 벗어나 있다고 해가지고 안전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 풍속으로 보면 1시간 거리. 그렇죠. 그 정도는요. 그래서 굉장히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가 단순히 뭐 그런 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뭐 조례나 어떤 장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대책이랄지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예, 물론 이제 광주시에서도 이제 방사능 방제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방제 물자도 확충하고 또 그 어떤 사고 발생 시에 조치 행동 매뉴얼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나름대로는 이제 어떤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빛 원전 측의 일방적인 정보 제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네. 이번 경우처럼 한빛 원전 측에서 아무런 통보를 안 해주면은 광주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광주시 안에 원전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춘 전담 인력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데요. 어제 이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원전 관련 내용이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도 공무원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담당자들이. 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 기회에 우리 광주시가 어떤 원전 전문 인력을 좀 충원을 해서 그 시민 안전을 위한 그 방사능 방제 업무의 좀 전문성도 좀 확보하고 또 한수원인과 우리 광주시 간의 어떤 유기적인 협조 체제 구축을 좀 서둘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아쉬움을 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좀 촉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의회 김용집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정치권의 막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올해는 유독 그 정도가 지나쳐 보입니다.
정치인들은 막말을 전매 특허쯤으로 여기고 또 국민은 더 깊은 정치 혐오에 빠지는 듯한 요즘인데요. 이런 정치인들의 막말 본인들에게는 손해가 된다면 안 할 텐데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나름 막말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도 있다고 계산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치인들의 막말이 갖는 의미 그리고 정치인들이 왜 이렇게 막말을 생산해내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요한 씨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 정치인들의 막말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실태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정치인의 무기는 말입니다. 그 정치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언어, 어떤 단어,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전 인격이 드러나는데요. 네. 더구나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공적인 성격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역사에 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든지 메가더 장군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네. 이런 명언 한마디가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요즘 나오는 정치인들의 막말은 사실 유서가 깊습니다. 네, 유서가 깊고 그 막말의 역사도 오래됐고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 막말은 예전에 비해서 그 천박상의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 걸로 쳐서 이제 예전에 한나라당이었을 때 김홍신 전 의원이 있었어요. 네, 소설가. 98년도에 한나라당 의원이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공업용 미싱으로 입을 박아야 된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네. 그 유명한 공업용 미신 발언이 있었고 2004년도에는 그때 한나라당 의원들이 연극 대사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노가리, 개, 엑스놈, 이런 식으로 칭했었고, 근데 얼마 전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네네. 주최한 모임에서 춘향전은 한마디로 변습도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얘기다. 무슨 조찬 모임에서 경제인들 쫙 모였는데 이런 천박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정치인으로서는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 너무 쉽게 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민주당 그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을 때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제 태어나지 않았어야 할 인간의 출생이라고 귀태 막말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야당이 주로 이제 무기가 말이라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막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특히 가슴 아픈 게 세월호를 비하하는 그 발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관점이 참 예를 들어서 김태흠 의원 같은 경우는 세월호는 아니라 하더라도 세월호에 대해서 줄 치고 옷 걸고 그 모양새가 뭐냐 노숙자들이 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 세월호 어머니 아버지들 그 농성할 때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김태흠 의원이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게 청소 용역 노동자들에게 청소 노동자들이 무기계약직이 되면 노동상권이 보장돼서 툭하면 파업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관리하나 이걸 국회에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반대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쭉 막말들을 좀 정리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막말들을 들어보면서 그 정치인들의 어떻게 천박한 인식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그대로 좀 드러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좀 뱉어낸다는 게 문제인데 최근에 또 막말 사례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더 심화되고 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번에 문바, 달창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당에서는 그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일본 아베 총리와 나경원 원내대표 이름을 합쳐서 나베라고 또는 이제 친일파를 의미한 토착 왜구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반민특위로 국민이 분열됐다 이것도 또 얘기한 적이 있었고 김무성 의원은 4대 강보 폭파는 다이너마이트로 청와대를 폭파시킵시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니까 차라리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이야기에 아예 애교가 돼 있어요. 점점 정치인들의 막말이 에스컬레이트 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말들이 계속적으로 에스컬레이팅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더 세지고 강해지고 그다음에 그 내용은 더 천박해지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막말을 하거나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서
걸러내거나 또 최소한 언론에 걸러준 역할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소셜 네트워크 SNS를 통해서 직접 올려버리니까 날 그 그대로 네. 훨씬 더 생생하고 자극적으로 들리는 거죠. 요즘 댓글 읽기가 무섭거든요. 근데 소셜 네트워크로 묶이는 범주의 거의 성향이 비슷하고 끼리끼리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묶이는데 이것이 거기서 딱 터지는 순간 일파만파 막 퍼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인지도 높이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일환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들은 부고장 빼놓고 욕을 먹더라도 언론의 매체에 노출되는 거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고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받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또 비판받고 이 막말이 본인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데도 막말은 계속됩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이즈 마케팅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막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퍼부어대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게 이제 정치인들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캐릭터를 각인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걸 좀 막말하거나 그 하는 것이 그냥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이제 뭐 시각적, 청각적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래 한글을 왜 독점적으로 수익 계약했느냐 말이 안 되는데 그런 질문하면서 사퇴하세요라고 외쳤던 이은지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이 사퇴하세요가 없었으면은 인지도도 낮고 그 역할도 제한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운 정치인이 뭐 왜 이렇게 막말을 하냐 진정성 없이 배우고 그걸 뭐 나쁜 것 또는 낙인 찍기, 프레임 짜서 몰기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성이 있다는 이야기신가요? 다시 말하면 막말을 통해서 당장에는 손해가 되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이미지를 쌓고 그다음에 그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막말들이 계속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정치 개인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이만큼 효율적인 무기가 없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부정적 이미지는 나중에 개선하면 되거든요. 네. 네, 두 번째로는 이 막말을 통해서 지지층 결속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네. 막말하게 되면 또 비판 세력이 생기죠. 그 비판 세력을 공격하는 우군이 생기는 겁니다. 지지층이 결집이 되는 거죠. 네. 강한 자극은 지지층을 더욱더 굳건하게 결속을 시키죠.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자기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직 내부에서 이 존재감과 또는 로열티, 충성도를 좀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이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정치인들 속으로 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차마 못하는 정치인도 있겠지만 강심장으로 그래서 점점 그 뭐 좋은 머리로 이렇게 막말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곤 합니다. 최근에 계속 이어지는 이 자유한국당 내에서의 막말의 어떤 퍼레이드 이 부분도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분석과 좀 궤를 같이 해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저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외위원장인 그 어떤 정치인이 이 언론에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막말 아니면은 없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명진 의원이 전 의원이 그렇게 세월호에 대해서 뭐 쪄먹고 어쩌고 저쩌고 이랬다위 얘기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저는 이제 아주 그 어린 학생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인지도, 개인의 인지도는 올릴지 모르지만 막말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수준은 그만큼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어하고 막말들을 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랄지 우리 인식의 변화랄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그 정치인들의 막말을 좀 규제하자. 법으로 규제하자. 누가 법을 만듭니까? 정치인들이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국회 선진화법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키지 않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규제법을 만든다고 만들어지냐 그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규제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화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나라의 정치인의 워딩이 어떤지 보면 그 나라 정치 문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막말을 보면은 촌철살인 한마디를 하는데 똑같이 춘향전을 보고 김문수 도지사는 변사또가 춘향에 따먹는 얘기를 이야기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냐면 한 남자를 위한 정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민중의 저항과 인권이 담겨있는 이야기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 정치 문화가 제대로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스스로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지금 대한민국 현재의 정치 문화는 뭐랄까 말로 표현하기가 좀 미안할 정도로 수준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내년 총선에 이런 부분들이 정치인들을 뽑는 그 기준에서 우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시네요. 예, 맞습니다. 정치 문화 바꾸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투표를 잘해야 된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미래도의 일상은 작품이 됩니다. 중해공원과 비엔날레 문화라이프. 미래도의 입지는 예술이 됩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과 우남 재개발 프리미엄. 기대하세요. 6월 중해공원 모아 미래도의 프리미엄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062-372-2001. 모아 종합건설. 마루 하면 정상이잖아요. 요즘 여자들 마음 사로잡은 중해 마루 일이 인기라고 합니다. 첨단에 이어 생활의 가치가 시작되는 곳. 광천 중해마루 1센터미 5월 24일 오픈합니다. 문의 광주 352-4500번. 4월 7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박상아 님입니다. 엄마 보내고 참 힘들었는데 위로가 많이 됐어요. 3월 4일 장례를 치르신 유족 전승현 님입니다. 덕분에 잘 치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 남문 장례식장.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fat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폭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한밤중에도 가정마다 에어컨 없이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는데요. 더위는 이제 사회적 재앙으로 에어컨은 여름을 나는데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된 듯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 요금입니다. 정부가 긴급 전기요금 개편에 따른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고요. 이 태스크포스 팀에서 마련된 전기 요금 개편안 3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 정부의 누진제 개편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과연 실효성은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더위 정말 재앙이 되었고 냉방기 사용은 이제는 뭐 필수적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 8월 달에요. 42.3%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3단계, 지금 우리가 누진요금이 3단계로 되어 있잖아요. 네. 1구간이 200kWh, 2구간이 400kWh, 3구간이 400kWh 이상을 쓰는 구간인데 네. 이 3구간이 되면 요금이 이제 2배 가까이 뛰게 됩니다. 1구간이 93.3원, 2구간이 187.9원, 3구간이 280.6원이거든요. 네. 정말 전기 아껴서 쓰시잖아요, 우리 국민들. 그렇죠. 코드 다 네. 꼽고 전원 끄고 그다음에 냉장고 문도 조금만 열어라 하고 식구들한테도 잔소리도 많이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도 41.3%가 3단계에 진입한 거예요. 작년 8월 달에. 네. 그러면 93.3원 내던 서민 가구가 갑자기 전기요금 2배로 더 나온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아마 청취자들 중에서도 작년에 악몽이 생각날 거예요. 뭐 한 2, 3만 원 하던 전기요금이 10만 원이 넘게 나왔다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네. 3, 4만 원 하던 분들도 10만 원 넘게 나왔다니까 기본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 데에다가 누진제로 곱하기 2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애들은 에어컨을 쓰겠다, 아빠도 쓰겠다 하는데 엄마는 못 쓰게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집집마다 그런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는 황당한 네.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논란도 많았고 그다음에 정부의 이 전기요금 정책의 문제점도 작년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올해 맞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 전기요금 개편안을 지금 내놨습니다. 뭐 3가지 아니라고 요약이 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안들을 내놓고 있습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괴로워하니까 안을 내놓은 건 박수를 받아 마땅하고요. 네. 가장 핵심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왜 산업용이나 상업용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냐라는 이제 불만이 가장 많았기 때문에 네. 그 안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일하는 누진 구간을 확장하는 아닙니다. 작년 여름에 한시적으로 누진제 이렇게 완화했던 기억 나실 거예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일하는 기존에 이제 200kW를 쓰던 그게 상한이었잖아요. 네. 300kW로 상한하는 것이고요. 이 안도 1구간은 300kW로 이 구간은 300에서 450kW로 이렇게 상향하는 거예요. 작년처럼. 구간을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높여준다는 이야기죠. 더 많이 쓸 수 맞습니다. 있도록. 그러면 네네. 서민들 입장에서 1구간 쓰던 분들 입장에서 네. 그게 상향되기 때문에 제일 무서운 게 3단계 2배로 요금이 뛰는 거잖아요. 네. 3단계 안 갈 수 있도록. 네, 네네. 3단 안 가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7, 8월 2달만 하는 것이고요. 네. 요금이 이제 같다. 이렇게 하면 1,541만 가구가 9,486원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유리한 아니죠. 서민들에게. 네네. 이제 전기를 조금 쓰는 서민들에게. 네. 그다음 둘째는 7, 8월에 한해서 적용하는 거 하고요. 기존 3구간 있지 않습니까? 네네. 400kW를 썼던 이상을 썼던 거기를 2구간 요금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1구간에 쓰던 분들은 아무 변동이 없고 네. 다만 이제 1구간에서 3구간 400kW 이상까지 썼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2구간 요금만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쓰는 분들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네. 적용 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600만 가구가 한 17,000원 정도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안이 뭐냐면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요금이 1, 2, 3구간이 다 1구간이 됐다. 그럼 요금은 엄청 떨어지겠죠. 근데 원래 누진제를 설정했을 때 원가 이하로 1구간을 설정을 해놨거든요. 저소득층을 보호해주려 조금 쓰는 사람들 보호해주기 위해서 네. 많이 쓰는 사람 많이 내라 대신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누진제가 없어져서 우리 국민들 여론조사 같은 데 뭐 한 80%가 누진제 폐지로 오라는데 네. 언뜻 보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요금이 1구간이 아까 93.3원이라고 그랬는데 네. 누진제를 없애니까 당연히 요금을 평균 요금을 올리게 됩니다. 그것을 1, 2구간 정도에 합쳐가지고 네. 125.5원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세 번째 안에 그 골자가요. 그럼 1구간 93.3원 쓰던 분들이 125.5원으로 요금이 한 40%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이 안에서는 1,420만 가구가 4,360원 정도 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네. 나머지 많이 쓰던 가구들은 줄어들어요. 결국은 서민들의 요금이 좀 더 인상되는 게 이 누진제 폐지안이네요.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도 보니까요. 네. 서울에서도 부잣집 동네들이 전기를 많이 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 타마는 누진제 폐지니까 속 시원하다라고 언뜻 보기엔 딱 좋은데 네. 가만히 보니까 그 더운 여름에도 아껴가지고 1, 2구간에 머무르고 있었던 분들이 요금이 인상되는 1구간에 효과. 머무르고 있던 분들의 네. 요금이 93.3원인데 122.5원으로 확 올라가서 1,400만 가구가 요금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3안은 누진제 폐지라는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이요. 그렇다면 소장님 네. 방금 세 가지 안을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세 가지 안 중에서 국민들의 이제 그 의견들을 물어서 최종적으로 지금 올해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번 달 중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네, 안이 맞습니다.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예, 앞으로 이제 온라인상에 지금 의견 개진기관이고 공청회에서 정부 인가를 받게 됐는데요. 네. 자, 저는 1, 2, 3안을 폐지가 하나를 택하면 그래도 작년 여름처럼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안 해주는 1구간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1구간이나 2구간을 지키기 위해서 전기를 아껴 쓰잖아요. 네네. 근데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트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1구간이 2구간이 되고 2구간이 3구간이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을 완화시켜주는 게 오히려 낫다. 누진제 폐지했더니 저소득층 1,400만 가구가 요금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만 1구간을 200에서 300kW로 2구간을 400에서 450kW로 이렇게 완화해주는 건데 요거로는 우리 서민들이 에어컨 전쟁을 치르는데 좀 부족하지 않느냐. 올해도 지금 작년 못지않게 덥게 했는데 예를 들면 1구간을 350으로 네. 2구간을 500으로 이렇게 완화해주는 것은 서민들에 대한 배려가 되고 에너지 복지가 될 것이다. 네. 아니면
그 이란하고 이안하고 합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진 단계를 2단계로 줄이고 그래서 이란에서 한 350이나 400으로 1구간을 설정하고 네. 2구간을 그 이상으로 설정하면 아무래도 전기를 덜 쓰던 집들은 1구간을 머무를 가능성이 높고 네. 근데도 그걸 벗어나는 가구는 2구간 정도만 돼서 네. 누진제 3단계로 진입하지 않아서 요금 폭탄을 맞지 않는 그러니까 1, 2, 3항이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란이 서민들이 제일 유리하다. 네. 다만 이란만을 선택하면 어쨌든 그 이란 1구간이나 2구간을 벗어난 분들이 요금 폭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3구간으로 진입하게 되는 분들이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8월에 3구간에 41.3%를 진입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네. 상한선을 더 높여주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이란하고 이안 합쳐가지고 1구간의 상한선을 높이고 네네. 3구간을 없애서 2구간을 통합하는 이런 지혜로운 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결국은 소장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지금 현재 3구간으로 돼 있고 3구간에서 지금 누진 폭탄, 소위 말해서 노진 그 요금이 적용이 되는데 3구간을 없애고 1, 2구간의 폭을 좀 넓혀서 두루 많은 사람들이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되고 그다음에 그 7월, 8월 두 달간에는 또 이 전기를 많이 쓴 사람들도 일정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네. 평소에는 예를 들면 그 에어컨을 작년 여름부터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집이 너무 많이 써서 그러면 요금 많이 내는 게 맞죠. 현재 체제를 좀 유지하고요. 예. 네.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가 에너지가 부족한 나라이고 전기 요금이 저렴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은 지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 우리가 한밤중에도 새벽에도 보면 그렇죠. 건물 다 켜놓은 건물도 많이 보이시죠. 우리 앵커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들 동의하실 거예요. 네네. 저는 그래서 기업들도 차관을 하나 정도는 둬서 누가 보기에도 막 낭비성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누진제를 적용하게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집집마다 얼마나 정말 우리 전기 아끼게 노력합니까? 그 항상 코드 꼭 보가라 뭐 이렇게 그 빨간불 다 끄라 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이러면 밥통이 전기요금이 많이 드니까 밥을 오히려 밥통을 끄고 밥을 싸가지고 냉동실에 넣고 해동해서 먹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기업들은 보면 펑펑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일부 적용을 해서 기업들도 아낄 건 아껴야죠.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빈국으로서 서로 대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지금 나오는 이야기인데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문제를 두고 지금 광주시, 나주시가 굉장히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 얼마 전 광주시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문제에 대한 그 양보안을 내놓으면서 합의점을 찾는가 싶었는데요. 그 다시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나주시는 최근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 분석 영역을 추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부터 혁신도시 현안 사업비 3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 조성 계획을 광주시에 제안했는데요. 그 나주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현안 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3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하고자 하였으나 그 기금에 대한 이견이 장기화되면서 자칫 양 시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그 전문기관을 통해 혁신도시 성과 공유의 실상을 파악하고요. 또 그 결과에 따라 기금 조성 시기, 금액의 규모, 사용처 등을 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 나주시의 이 같은 제안은 얼마 전 강주시가 혁신도시 그 조성 이후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대신 올해부터 지방세를 우선 50%를 조성한 뒤 매년 10%씩 증액해 나가자는 양보안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나주시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서 즉각 수용 불가 입장을 지금 밝혔다고 하는데 양 시의 입장은 어떤 거죠? 네, 그 강주시는 2005년 나주시의 혁신도시 유치 제안서와 2006년 혁신도시 성과 공유 협약에 따라 그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 전부를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입장이고요. 또 기금관리위원회는 나주시를 제외하고 강주시와 전남도만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네. 그 반면 나주시는 그동안 이전 공공기관을 포함해 혁신도시에서 징수한 지방세가
총 1,101억 원인데 비해 지출은 1,965억 원으로 그 재정 적자가 계속되어 그 지방세 전체를 지금으로 조성할 수 없고 지금 조성이 그 최대 주체인 나주시를 지금관리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그 강주시 나주시가 이번 제안은 30억 원이 2019년 징수분의 20%에 불과하고요. 또 조성 시기 또한 올해가 아닌 내년으로 하겠다는 건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용역을 통해 하자는 것은 시기를 늦추려는 것이고요. 네. 또 애초 사용 목적과 사용 용도를 지정하는 것 또한 실천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광주 그리고 전남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을 2020년부터 30억 규모로 조성하자는 나주시의 제안을 지금 광주가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강주시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를 놓고 갈등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 강주시는 혁신도시 공동건설의 합의 정신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납부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반면 나주시는 재정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그럴 수 없다는 입장에 첨예하게 맞서왔는데요. 그 이후 강주시가 양보안을 내나 접전을 찾는 듯 했으나 그 나주시의 또 다른 제안으로 그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나주시의 기금 조성의 제안에 따른 강주시의 수용 여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네. 그 강주시가 동의하게 되면 양시도와 나주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해서요. 각각 기금 출연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더불어 그 설립이 지체되고 있는 복합혁신센터 발전재단 설립 등 혁신도시 현안 사업에도 그 속도감이 더해질 전망인데요. 네. 그 강주전남 혁신도시는 강주전남 상생의 상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주가는 혁신도시는 축산 악취, 높은 상가 공실, 강주시와 혁신도시로 오가는 시내버스 정차 제한, 또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되는 쓰레기 연료 문제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현안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그 양측이 지나친 욕심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 속에 그 지금 조성에 대한 합의와 함께 나주시와 강주시는 혁신도시 현안 해결과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네,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말 이 빛가람 혁신도시가 제대로 좀 잘 발전하고 좀 그 역할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기금 가지고도 갈등을 빚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긍정적이고 밝은 소식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국장님, 화순군 소식. 이 화순군의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들어와 있네요.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화순군이 지난 3일 서울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열린 2019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1년 단위로 공시하고 고용노동부가 그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인데요. 그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은 2012년부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우수기관을 선정해 일자리 창출 노력과 성과를 널리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자 열리고 있습니다. 그 전국 광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량 실적, 일자리 인프라 구축, 자치단체장의 일자리에 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데요. 네. 그 하순군은 그 일자리 전담 조직의 체계성과 자치단체장의 의지, 일자리 대책의 적합성과 창의성 등 분야별로 고른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예, 그 하순군은 이번 수상을 발판 삼아 하순군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요. 또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하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이었습니다. 무등산 아이파크 이후 광주에 찾아오는 또 하나의 아이파크. 더 높아진 기대만큼 더 빛나는 가치로 광주 화정의 화려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파크로 빛나는 광주의 화려한 변화. 광주 화정 아이파크. 5월 오픈 예정. 문의 062-351-7701. HDC 현대산업개발.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영토를 넓혀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탑솔라. 생명의 가치를 높이고 미래의 변화를 준비합니다. 하늘의 태양을 땅의 태양으로. 탑솔라. Ready for Freedom Days? 오직 6월 한 달간 집 전차종 휴가비 지원. 그랜드 체로키 최대 1,300만 원 할인 또는 여행 바우처 제공. 어디든 자유롭게 떠나라. Freedom Days. Jeep.
5월 빌리브 트레비체의 이름으로 특별한 122분을 모십니다. 공원 속 상록회관 자리에 스카이 브릿지 커뮤니티, 탁 트인 파노라마 뷰까지. 광주에 없던 하이엔드 클래스. 세상의 부러움에 산다. 빌리브 트레비체. 062-367-1000번 신세계건설이 시공합니다. 오늘 황동현의 시선 집중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Buddy, you're a boy, make a big noise, playing in the street, gonna be a big man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you big disgrace, kicking your can all over the place, singing,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Buddy, you're a young man, hard man, shouting in the street, gonna take on the world someday. You got blood on your face, a big disgrace, waving your banner all over the place. We will rock you. Sing it now. We will rock you. Buddy, you're an old man, poor man, pleading with your eyes, gonna make you zombie someday. You got mud on your face, big disgrace. Somebody better put your bag into your place. We will rock you. Sing it. We will rock you. Everybody,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All right.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120만 관객을 사로잡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가 역대 최고의 프로덕션으로 돌아옵니다. 전율의 무대를 선사할 완벽한 캐스팅. 지금 이 순간 다시 시작되는 실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마루. 이 공연은 광주 MBC가 주최하고 광주 현지법인 광주 신세계와 함께합니다. 이 공연은 만 7세 이상 입장 가능합니다. 요즘 피싱 참 교묘해. 수사기관이라며 전화가 와서 내 계좌가 범죄에 노출이 돼서 돈을 보관해준다니까. 내가 보내 안 보내? 팀장님도 참 오래된 걸로 속으셨네. 저는 은행 직원이라며 전화해서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니까. 에이, 차장님 그것도 무시할 수 있죠. 저는 가족이 문자를 보내서 폰도 고장나고 인증서도 오류라니까 대신 송금한 거죠. 자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 확실히 실천하자고. 피싱 예방 3차 의심하고 전화 끊고 확인하고 피싱을 피하자. 공익광고협의회. 광주 MBC 카자흐스탄 문화 탐방. 알마티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다.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도 극찬한 알마티. 차른 협곡의 웅대한 장광 속으로 만년설을 달리는 침블랏 스키장. 이시쿨 호수 유람선 체험과 하루의 피로를 녹이는 유황 온천욕. 하얀 설원을 바라보며 즐기는 나이스샷 골프 체험까지. 노쇼핑 노옵션 온 가족과 즐기자. 카자흐스탄의 눈부신 매력 속으로 초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광주 226-6070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